자, 오늘 우리는 제약바이오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파헤쳐 볼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mRNA 메커니즘,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새롭게 밝혀진 생물학적 경로가 유전자 치료제 개발 전략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지 그 혁명적인 변화의 한가운데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20년 된 가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부터 시작해서 비면역세포의 놀라운 역할, 혁신적인 교차복장 메커니즘, 최고 전문가들의 검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전략적 로드맵까지 아주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섹션 1. 20년 된 가설의 붕괴, 수지상세포 그 너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실 제약업계 전체가 하나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mRNA 백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조건 반드시 우리 몸의 1차 면역 파수꾼인 수지상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파이프라인 설계나 천문학적인 투자가 바로 이 단일 가설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이 견고했던 믿음이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수지상세포 내부에서 mRNA 발현을 완전히 100% 차단해버리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글쎄, T세포 활성화에는 정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mRNA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굳이 수지상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갈 필요가 아예 없었다는 뜻이에요. 진짜 엄청난 반전 아닌가요? 섹션 2. 그렇다면 비면역세포는 대체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근육세포와 간세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지상세포가 메인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서 이 과정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 몸에 정말 신기한 생물학적 이분법이 등장합니다. 비면역세포인 근육세포는 놀랍게도 항암이나 항바이러스의 필수적인 T세포 반응을 아주 적극적으로 부스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간세포는 어떨까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면역 반응을 꾹꾹 눌러서 억제해버려요. 실제로 간세포에서 mRNA 발현을 차단해 봤더니 T세포 발현이 무려 3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세포 종류에 따라 백신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건데 이거 치료제 설계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치명적일 만큼 중요한 정보죠. 섹션 3. 교차 복장 메커니즘. 이름부터 흥미로운 이 혁신적인 면역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면역세포도 아닌 애들이 어떻게 면역 시스템을 주락펴락할까요? 여기서 새롭게 정의된 정말 기가 막힌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교차 복장. 영어로는 크로스 드레싱이라는 메커니즘인데요. 쉽게 말해서 면역세포가 자기가 직접 항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비면역세포 표면에 예쁘게 전시된 항원을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듯이 혹은 싹 빌려 입듯이 그대로 가져와서 쓴다는 겁니다. 이걸 단계별로 보면 그림이 확 그려지실 겁니다. 첫 번째로 근육 같은 비면역 세포가 먼저 mRNA를 쫙 흡수해서 처리한 다음에 항원 분자를 자기 세포 표면에 자랑스럽게 떡하니 올려놓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파수꾼 수지상세포가 손살같이 달려와서 그 근육세포 표면에 있는 분자를 마치 옷 벗기듯이 싹 훔쳐와서 자기 표면에 입는 거예요. 그러고는 T세포한테 전달하는 거죠. 자연이 만들어낸 진짜 완벽하고 경이로운 협업 시스템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포들을 정밀하게 분석해보니까 이 과정들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직접 제시, 다른 찌꺼기를 주워 먹는 교차 제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남의 옷을 뺏어 입는 교차 복장, 이 세 가지 거대한 메커니즘이 우리 몸 안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mRNA가 가진 메커니즘적 유연성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대목이죠. 섹션 4. 전문가 검증. 최상위 기관의 연구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 세계 최고 권위자들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칸 의과대학의 유전학 권위자 브라이언 D. 브라운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비결이 수지상세포에 들어간다는 20년간의 가설은 사실이 아니다. 결과는 매우 놀랍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학계 탑티어가 20년 된 그 굳건했던 전제가 완전히 죽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버린 거죠. 워싱턴 의과대학의 케네스 머피 교수님도 아주 뼈 때리는 지적을 하십니다. 암 백신이 이미 임상 현장에서 쓰이고는 있는데 정작 그 정확한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심각하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는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도 사실상 눈 가리고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야 그 답답했던 안대를 확 벗어던지게 된 거죠.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로렌스 아이젠노어 교수님 역시 이 의견에 강력하게 동의하시면서 mRNA 항원 처리 영역이 우리가 기존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복잡한 세포 생태계에 걸쳐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섹션 5. 전략적 로드맵. 그렇다면 이 새로운 발견을 실제 임상 파이프라인에 어떻게 맞춤 설계해야 할까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우리가 타겟하는 질환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어야 합니다. 암 백신 개발 중이시라고요? 그럼 종양을 때려잡을 킬러 T세포를 엄청나게 뽑아내야 하니까 항원 처리에 특화된 CDC1 같은 특정 수지상 세포를 아주 뾰족하게 표적하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전질환 치료제를 개발하신다면 이땐 면역계가 치료세포를 적으로 오해해서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간세포의 억제 기능처럼 면역 반응을 철저하게 피해가는 극단적인 면역 회피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같은 mRNA 플랫폼이라도 목적지에 따라 운전대는 완전히 반대로 꺾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 속도 내고 싶으신가요? 그럼 이제 혼자서 땅 파는 방식은 버리셔야 합니다. 업계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생지 모델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적극적으로 끌어다 쓰세요. 우리 회사가 가진 독점 항원이 정확히 어떤 세포에서 어떤 경로를 타는지 그 확실한 루트부터 꼼꼼히 검증하고 세포 단위의 기초 연구 데이터를 튼튼하게 다져야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실패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는 정밀의학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이 놀라운 메커니즘적 유연성 덕분에 제약산업 전체에서 mRNA 플랫폼의 몸값은 말 그대로 떡상했습니다. 각 세포가 가진 면역의 온오프 스위치를 정확히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부작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이고 약효는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진짜 초정밀 의학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자,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임원진 회의실에 던지고 싶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20년간 제약업계를 지배하던 오랜 패러다임은 이제 공식적으로 완전히 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회사가 쏟아붓고 있는 그 수백억대 신약 파이프라인, 과연 어제의 낡은 과학에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밝혀진 이 새로운 생물학적 경로를 완벽하게 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다음 스텝의 훌륭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